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나 외국어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휴,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요. 이건 우리 세대 문제니까요. 마치 우리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멈춘 건 아니고 세상에 뒤처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넓습니다. 오늘은 70대 김정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당당하게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곳은 노년의 지혜의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지혜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한옥을 현대식으로 고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목재 바닥과 전통 장식이 있어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예요. 식탁에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로 한창이었죠. 여보, 다음 달에 가족 여행으로 스페인 어때요? 바르셀로나에 새로 생긴 호텔이 정말 멋지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좋지. 스페인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어.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그때 수진이 제게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비꼬는 듯한 톤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해외여행은 외국어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외국어 하나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석이가 이어 말했어요. 엄마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근처 시장 가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준호는 스마트폰만 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식탁 위로 흐르는 대화 속에서 저는 그저 투명인간 같았죠.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외국어 못하면 여행 즐기기 힘든데 어머님 세대는 더 어렵겠죠. 수진이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어머님 세대는 이라는 표현이 따라 붙었죠.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민석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회사에 중요한 해외 바이어가 온대.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데 내 영어 실력이 걱정이야. 수진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냥 통역 앱 쓰면 되잖아요. 요즘엔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앱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더니 또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다 앱이 해결해줘요. 어머님 세대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며 참아온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긴 했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진짜 걱정돼. 앱이 있어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 실수하면 어쩌지?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간단한 인사말 몇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앱으로 하면 돼요. 그 외국인도 이해해 줄 거예요. 수진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면서요. 가끔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런 거 보면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 때는 외국어 공부하려면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앱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요. 수진이 또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항상 우리와 어머님을 구분하는 벽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요.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지? 민석이가 의아해하며 일어났어요. 잠시 후 민석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금발의 서양인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저기, 이분이 우리 회사 바이어 마이클 씨인데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대요. 제가 깜빡했네요.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비도 없이 갑자기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마이클이라는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all. I'm Michael from London. Thank you for having me in your beautiful home.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Hello, welcome to our home. 그녀의 영어는 끊기고 발음도 어색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영어는 앱으로 해결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민석이도 비슷했어요. Nice. Meet you. Please sit down.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통역 앱을 열었지만 손이 떨려서 잘 되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유창한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날씨는 어떤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이 집은 언제 지어졌는지 등등. 하지만 민석이와 수진이는 겨우 Yes와 No만 반복할 뿐이었죠. 준호도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외국인을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외국어를 못한다고 저를 깎아내리던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죠. 마이클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불편한 상황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러다 갑자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Parlez vos frères. J'ai entendu dire que beaucoup de Coréens apprennent les français. 프랑스어였어요.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많은 한국인들이 프랑스어를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민석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영어도 겨우 몇 마디 했는데 이제는 프랑스어까지 나온 거예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급하게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잠시만요, 앱이 좀. 그녀는 통역 앱을 열려고 했지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는지 계속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마이클은 다시 다른 언어로 시도했어요. Quizás hablen español. España es un país muy bonito. 이번엔 스페인어였죠. 혹시 스페인어를 하시나요? 스페인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라고 물었어요. 민석이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스페인 여행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색하게 그들은 스페인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준호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자 그도 살짝 당황한 듯 했어요. 민석이는 마침내 통역 앱을 작동시켰지만 마이클의 빠른 말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앱에는 엉뚱한 번역이 나와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이게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느꼈죠.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이클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마이클, 혼란스러워 죄송합니다. 오늘 당신이 오실 줄 몰랐지만 정말 환영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드시겠어요? 제 며느리가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순간 식탁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민석이와 수진이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마치 제가 갑자기 외계인이 된 것처럼요. 마이클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Oh, thank you. I'd love to try Korean food. Your English is excellent. 저는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프랑스어도 합니다. 젊었을 때 파리에서 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마이클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놀랍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완벽하군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대화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예요. 정말 놀랍군요. 많은 언어를 하시네요.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민석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준호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마이클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살아온 만큼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게 됩니다. 마이클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가 이어졌어요. 민석이와 수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저와 마이클의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사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았단다. 할아버지가 외교관이었거든. 나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까지 따라다니며 살았어.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할아버지가 외교관이셨다고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한국 초창기 외교관이셨어.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할 때였지. 우리 가족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았단다. 나는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웠지.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저 시골에서 태어나 농사만 짓다 온 할머니라고 생각했잖니. 그리고 때로는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인생의 지혜란다. 마이클은 더욱 흥미롭게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밤처럼요. 민석이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 안에 갑자기 정막이 흘렀죠. 그들의 표정에서 부끄러움과 후회가 익혔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은
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Mrs. Kim, I'm truly impressed. 김 여사님,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품격에도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만나서 기뻤습니다. 마이클, 한국에 오시면 다시 들러주세요. 마이클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 동료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보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이 더 부끄럽네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을 시대에 뒤처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저한테도 외국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게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줄게. 하지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게 먼저야. 민석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그래,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줄게. 우리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구나.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화하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거실로 가져왔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가운데 저는 차를 한 잔씩 따라 주었죠. 인생은 참 재미있어.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짜 지혜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단다. 가족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비웃음이나 무시가 아닌 존경과 반성의 의미가 담긴 조용함이었죠. 세상은 넓고 사람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에 어둡고 젊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지.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단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줄게. 파리의 에펠탑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름다운 광장, 영국 런던의 비 오는 날의 정취. 할머니의 인생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단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후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보였죠.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지혜를 배웠으면 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말하고 듣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